이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포물선 운동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다음과 같아요. 포물체를 몇 도로 발사를 해야 수평 도달거리가 최대 높이의 6배가 되는가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질문을 이해를 하고 아래쪽에 간단하게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면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구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되면 틀림없이 이거 금방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먼저 여기에 보면은 수평 도달거리, 우리가 수평 도달거리라고 하는 자체를 여기가 이렇게 R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최대 높이를 이렇게 H로 써서 여기 보면은 최대 높이와 수평 도달거리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먼저 써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거죠. 우리가 이 식을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거를 유도를 해봐야 될 거예요. 유도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이 유도는 여러분들과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번 유도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한 초기 조건만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곧바로 문제를 풀러 이렇게 들어갈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식을 유도를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포물선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어떤 구조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포물선 운동이 양쪽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항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조건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저항은 없다라고 그냥 X표로 이렇게 쓸게요. 저항은 없는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초기 속도를 가지고 여기 VI가 초기 속도예요. 초기 속도를 가지고 각도 세타로 이렇게 던져줬대요. 여러분들은 그 몇 도, 여기 있는 세타가 도대체 몇 도인가 하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지금 보면은 몇 도가 세타를 놓고 있는 거니까 세타는 어떻게 되니 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먼저 포물선 운동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포물선 운동의 특징은 Y축으로는 자유낙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프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기 전에 여기에는 초기 속도를 X성분과 X축과 Y축으로 먼저 속도를 성분분해를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여기를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림자 벡터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초기 속도의 Y축 방향, 이게 초기 속도의 Y축 방향, 초기 속도가 이렇게 결정이 될 테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뺄게요. 여기가 초기 속도인데 X축 방향의 초기 속도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Y축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체가 만약에 이 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벡터 크기가 이거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중력이 아래쪽으로 당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 정도 Y축 방향의 성분을 가질 테고 그리고 이 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일 때는 Y축 방향은 꼭대기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점이기 때문에 Y축 방향의 성분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칭적으로 이만큼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이 크기와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벡터 성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얘하고 똑같은 크기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벡터 성분을 Y축 방향 성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X축 방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X축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X축 방향은 벡터의 크기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X축 방향의 크기는 이렇게 다 같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도 같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떨어질 때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 떨어질 때 속도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핫벡터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게 이게 최종 떨어질 때의 속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를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두 식을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 이 식을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두 값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에서 두 값의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건 여러분들이 해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X축 방향에 지금 X축 방향의 초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 초기 속도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코사인 성분인 거죠. 코사인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테고 그리고 이렇게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기 속도, 그러니까 초기 속도의 크기죠.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한 거냐면 초기에 발사된 거는 세타를 갖고 발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기
초기 속도를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성분으로 나눠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2를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그 뒤에 우리는 이 식을 유도를 할 때 어떤 걸 썼었어요? 맞아요. 운동학적 방정식을 가지고 식을 유도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운동학적 방정식에서 유도했던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방정식에서 이 식을 다 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 속도 그리고 나중 위치에 대한 식만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금 x축과 y축으로 두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먼저 x축 방향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x축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속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x축 방향의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열심히 당연히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x축 방향의 초기 속도에다가 이거 플러스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요? 맞아요. at가 들어가는데 여기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x축 방향의 가속도가 될 테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하진 거로 이렇게 운동학적식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x축 방향의 나중 위치라고 하는 거는 x축 방향의 나중 위치는 x축 방향의 초기 위치에다가 플러스 여기가 vt가 들어가죠. 근데 v는 x축 방향의 초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at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 a인데 가속도인데 x축 방향의 가속도예요. x축 방향의 가속도에 시간의 제곱구를 이렇게 곱해준 걸로 우리는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y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검은 색깔로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y축 방향의 이제 운동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속도인데 여기 y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y축 방향의 초기 속도에다가 그리고 여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결정을 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로 잠깐 보게 되면은 참고로 여기다 이렇게 참고로 쓸게요. 참고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힘을 중심으로 썼을 때 실제는 F 이퀄 MA잖아요. 관성질량으로 썼을 때. 근데 또 하나 중력질량으로 쓰면은 F 이퀄 MG 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성질량과 중력질량 값이 지금은 같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양쪽을 약분하고 나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를 등호를 중심으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중력 가속도와 이렇게 같아요. 근데 중력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분을 고려하면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쪽에서 썼던 식을 가속도가 들어가는 텀을 다 이것처럼 마이너스 g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 g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y축 방향의 나중 위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y축 방향의 초기 위치에다가 플러스 여기는 이렇게 y축 방향의 초기 속도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하고 가속도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gt의 제곱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식을 유도를 했냐면 여기를 1번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를 2번으로 놓고 여기를 일단 구별하기 위해서 3번으로 놓고 여기를 4번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고점과 그리고 수평도달거리의 특징을 이해를 하면 이 네 가지 식을 이용해서 저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은 여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는 y축 방향의 벡터가 없어요. 이쪽 방향의 벡터 성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y축 방향의 벡터 성분이 조금이라도 속도에 대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최고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는 속도 성분 중에서 y축 방향 성분이 0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수평도달거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수평도달거리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수평도달거리는 우리가 여기를 좌표로 쓰게 되면은 x, y라고 하는 좌표로 쓰게 되면은 x축으로는 이만큼 길이를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r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높이 y축 방향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축 방향은 지금 여기가 값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약간이라도 값을 갖고 있으면 아직 공은 여기 있는 물체는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Y축 방향에 나중 위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특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식을 전개를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면 돼요. 어떻게 여기까지 결정을 해놓고 이제 풀려 들어가면 여기를 이렇게 이 식들을 지금까지 해놓은 이만큼 식을 이용을 해서 유도를 하려고 하면은 유도를 하려고 하면은 의미 부여를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여기 있는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랬어요.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없애주면 돼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초기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도 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에 -G는 지우면 안 돼요. 왜냐면 Y축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다시 말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살려주고 그리고 이 값과 이 값은 어떤 값을 대입하면 돼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유도를 해봤죠? 여기에서 이미 유도한 이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조 자체를 이제 이해를 했죠?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유도는 벌써 여러 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기는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을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가 물리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저기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금방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 높이의 6배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만큼 수평 도달 거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최대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건데 6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세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기호 처리를 하면은 저기서 조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냐면 도식에서 보면은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는 자체를 다 6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최고점 높이보다 6배 크다라고 6배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값을 이미 여기에서 유도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대로 쓰면 돼요. 이쪽이 수평 도달 거리니까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는 자체는 조식을 이용해서 쓰면은 여기 VI의 초기치, 초기 속도의 제곱이 있을 테고 여기는 사인 2 세타가 있고 여기에 I라고 붙이는 거는 각도가 초기 각도라는 뜻이에요. 초기 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세타 I로 넣은 거예요. 초기 각도예요. 자, 그러면 초기 각도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여기를 중력 가속도 G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높이에 대한 텀이 들어가야 되는데 6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을 먼저 이렇게 써주고 저쪽에서 보면은 초기 속도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사인 제곱, 초기 속도의 제곱이네요. 제곱꼴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2G꼴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 문제는 거기다 약분돼서 계산이 쉬워지네요. G 약분되고 초기 속도의 제곱 약분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3이 남으니까 여기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3분의 1이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남는 거는 사인 2 세타가 남을 테고 이쪽에서는 여기 보면은 사인 제곱 세타가 이렇게 남겠네요. 세타는 물론 초기각도예요. 이렇게 남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정리를 할 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참고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걸 알고 있어요. 참고로 사인 우리가 2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인 거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전개를 시켜주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2가 있네요. 2 사인 여기가 세타인데 초기 각도가 되는 거고 이쪽은 코사인 세타인데 초기 각도가 이렇게 될 테고 아래쪽 위쪽은 여기가 사인 제곱 초기 각도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이 약분되네요. 사인 약분되고 이 2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남는 거예요? 여기는 2를 넘기기 전에 먼저 쓸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2분의 1이 이렇게 있고 코사인분의 사인꼴만 남으니까 사인 하나가 약분됐으니까 여기는 탄젠트
세타 꼴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인 거니까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서 보면은 3분의 2 꼴로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에서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걸 구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아크 탄젠트가 될 테고, 그리고 이쪽은 3분의 2 꼴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세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세타는 몇 도가 나올까요? 한번 계산기를 해볼까요? 계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크 탄젠트가 있기 때문에 위에 계산기에서 제일 위쪽에 왼쪽 위쪽에 여기는 쉬프트 키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크 탄젠트가 나와요. 아크 탄젠트를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가 2 나누기 3꼴이 있으니까 값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33.69006753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9에서 반올림을 해서 여기를 33.7로 쓸게요. 33.7도다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각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지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시켜서 이 시각화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꼭 한번 유도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운동학식도 꼭 한번 유도를 해봐요. 이 운동학식을 또 하나 여기에서 이 포물선 운동에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값들을 다 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면 위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의미를 붙여서 값들을 금방 결정을 해주고 나서 여기에 있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금방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식은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처음 이 영상을 봐서 유도를 잘 못하겠어요 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여기 풀이 과정, 여기를 유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들 참고들을 해줘요.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저 정도로는 금방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